안녕하십니까. 현대투자연구소 송지호입니다. 어제 애플이 6%대 그리고 아마존이 5% 가까이 급등세를 보이면서 투자 심리가 급격하게 회복세를 보이는데요. 그런데 새로운 시각으로 본다면 아마존을 선두로 전 고점이자 역사의 고점에 근접했기 때문에 쌍봉 가능성이 높다는 생각입니다. 때문에 나스닥 기술주들과 동반 상승했던 종목군들이 있죠. 뭐 대체적으로 이제 뭐 카카오 같은 이제 비대면 관련주들, 혹은 이제 LG화학 같은 이제 2차전지 관련주들, 일부 바이오도 그렇고요. 뭐 이런 종목군들은 이제 추가 하락 가능성도 충분히 있지 않나 생각됩니다. 뭐 주의를 해야 될 것 같고요. 자, 아울러서 삼성전자 우선주가 오늘 장 초반 한때 이제 역사적 고점을 돌파하는 그런 모습이었는데요. 그동안 제가 이제 꾸준히 강조한 바와 같이 나스닥 기술주의 조정은 삼성전자가 본격적으로 재평가될 수 있는 뭐 결정적인 어떤 그 신호 혹은 이제 시그널로 우리가 해석을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자, 나스닥 쌍봉주의보 그리고 뭐 삼성전자가 물론 이제 그 우선주가 되겠지만 역사적 고점을 이제 돌파하면서 글로벌 기준으로 재평가가 되는 어떤 그 출발점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그 네페스 등 외에 삼성전자와 이제 아름다운 동행이죠. 예전에도 이제 많이 말씀드렸던 종목인데 DB하이텍, PSK, 코비코, 덕산네루스 네 종목 모두가 이제 실적이 상당 부분 좋고요. 또 이제 기술적 완성도가 높기 때문에 개별주들 좋아하시는 분들은 이제 상당 부분 좀 관심 있게 지켜보시기 바랍니다. 자, 나스닥 주의보 그리고 삼성전자 본격 재평가. 먼저 이제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나스닥 기술주를 쌍봉 가능성이 높습니다. 우리가 이제 엘리어트 파동론상 보면 지금의 강세는 이제 그 반등 B파입니다. 충격파가 아니라 반등파예요. B파동. 그리고 B파동 고점 이후, B파동 고점이 대체적으로 이제 그 전고점 수준이 되겠죠. 전고점은 뭐 살짝 돌파하는 경우도 있겠고요. 대체적으로 전고점 수준 혹은 전고점 수준 아래에서 이제 고점을 형성하고 C파동 가능성이 있는데 C파동에 우리가 주의를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삼성전자가 이제 그 뭐 우선주기 역사 고점 돌파한 것도 굉장히 의미가 있죠. 주가가 이제 그 못 오르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이제 그 대기 매물, 본전 매물 때문에 올라가는 경우, 못 올라가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리고 대체적으로 과거의 그런 고점들이 심리적 또 저항선 혹은 이제 압박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반대로 이제 그 역사 고점 돌파하게 되면 손해보고 파는 세력은 전혀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역사 고점 돌파하게 되면 가속도가 이제 붙는 경우가 많습니다. 물론 이제 시장 환경에 따라 좀 다소 좀 차이가 있겠지만 여하튼 간에 제가 이제 그 오늘 뭐 급조해서 만든 게 아니라 제가 여러 차례 이제 강조해드렸죠. 삼성전자 우선주 기준으로 역사적 고점 돌파하면서 글로벌 차원으로 재평가가 이루어질 것이다라고 이제 말씀드렸는데 재미있게 제가 오늘 이제 삼성전자와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와 비교 분석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는데요. 뭐 결론부터 말씀드린다면 말도 안 되게 삼성전자가 이제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대비해서 말도 안 되게 이제 저평가돼 있는 상태라고 이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제 그 아름다운 동행, DB하이텍, PSK, 코미코, 덕산네이록스 네 종목 살펴보도록 하겠는데, 실적이 굉장히 좋습니다. 그리고 뭐 기술적 흐름도 굉장히 좋고, 개별주 좋아하시는 분들, 중소형주 좋아하시는 분들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저희 그 회원 관련해서는, 빠르면 이제 다음 주부터 저희가 이제 그 2개월 단위보다는 4개월 단위로 모집할 예정입니다. 4개월이 지금 110만원 예정인데요. 관심 있는 분들은 이제 며칠 안 남았으니까 2개월 단위를 하다 보니까 저 회원분들이 좀 급하신 것 같아요. 그리고 저희가 또 관리하기도 좀 쉽지 않은 것 같아서 이제 4개월이 적정 수준이라고 판단이 됐습니다. 방송 맨 끝 부분에 있으니까요. 참고하시기 바라고요. 보시는 그림은 이제 그 위에가 이제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고 이제 아래가 삼성전자입니다. 삼성전자 우선주인데요. 시점은 똑같습니다. 하루의 오차도 없어요. 보시게 되면 이제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기준 보면 이제 최고점이 2월 12일 날 61달러에서 지금 현재가 한 50달러가 되거든요. 아직까지 이제 그 고점 대비 10% 아래에서 이제 머물고 있고요.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이제 그 53,000원에서 오늘 이제 드디어 53,000원을 장중할 때 53,500원까지 올라갔었네요. 돌파는 그런 모습이기 때문에 지금 이제 그 2월 12일 이후부터 주가 흐름을 본다면 뭐 삼성전자 우선주가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보다는 많이 좋다고 이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보니까 또 하이닉스하고 굉장히 유사한 어떤 그 흐름이고 패턴인 것 같아요. 제가 이제 PBR을 보니까 PBR은 이게 정확한 건 아닙니다. 뭐 PBR라는 게 사실 그 주가하고 주당 그 BPS, 주당 자산 가치하고 이제 상관관계이기 때문에 주가는 이제 매일매일 변하죠. 여하튼간에 올해 기준으로 보니까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도 PBR이 1.5배고 뭐 삼성전자도 PBR이 1.5배예요. 그리고 이제 퍼로 보니까 삼성전자가 퍼가 대략 한 14배 정도 되고요.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21배예요. 그러니까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삼성전자에 비해서 지금 이제 14 플러스 7이면 21이니까 거의 한 50% 정도 훨씬 더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퍼 기준으로 본다면 고평가가 된 거죠. 이건 말도 안 되는 거죠. 뭐 비교가 될 얘기일지 모르겠지만 예를 들어서 이제 그
축구 선수로 따진다면 삼성전자가 손흥민 선수라면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같은 경우는 이제 뭐 국내 우리가 한국의 어떤 프로 리그에 뛰는 그저 그런 선수 정도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뭐 우리가 프로 축구 같은 경우 보면은 뭐 영국이 굉장히 강하죠. 프리미어 리그. 그다음에 남미도 굉장히 강하고 뭐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제 뭐 사실 뭐 한 3류 정도 급으로 3류라는 표현이 좀 어떨지 모르겠지만 그 정도 수준이라고 봐야 돼요. 이거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유튜브 방송 통해서 만약에 삼성전자의 본사가 미국 뉴욕에 있다라면은 주가는 이미 10만 원 넘어서 20만 원에 가까울 것이라고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었거든요. 여하튼 간에 이번에 삼성전자 우선주가 역사 고점을 돌파하면서 글로벌 기준으로 본격적으로 재평가되는 그런 과정이 아닌가 싶고요. 뭐 같은 연장선상에서 저는 어떤 밸런싱 작업이라고 봐야겠죠. 지금 이제 밸런스의 재조정, 뭐 잠시 후에 말씀드리겠지만 지금 뭐 애플 같은 경우도 뭐 기본적으로 이제 많이 올랐지만은 그래도 펀더멘털에 근거해서 올라왔고요. 뭐 아마존 뭐 이런 등도 있겠지만 테슬라 같은 경우는 사실 터무니없이 실적 대비 가치 대비 터무니없이 주가가 이제 많이 올라갔거든요. 그런 것들이 요번 조정을 통해서 다시 밸런스가 맞춰지는 그런 과정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리밸런싱이라고 해야 되나요? 자, 그렇다는 얘기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아마존 주가가 되겠는데, 아마존 보시면 이제 지금, 앞서 이제 9월 초 고점 대비 제일 많이 찾아간 종목이 이제 아마존입니다. 아마존 보니까 오늘 굉장히 강세였어요. 강세 배경을 보니까 뭐 대체적으로 애플이 내일 이제 아이폰 12가 이제 출시가 아니라 내일 이제 모델을 공개한다고 하는데 그게 이슈를 몰고 오면서 갭상승이 나왔는데요. 단기적으로 너무 많은 거품이 개입됐어요. 사실 이렇게 올라가는 것보다는 뭐 한 2% 올랐다가 한 1% 빠지고 뭐 3% 올랐다가 2% 빠지고 이런 식으로 계단식으로 올라갔으면 고점 돌파 가능성도 있어요. 물량을 또 소외가면서. 근데 이게 단기적으로 너무 이제 크게 오르면 우리 모난 돌이 정 맞는다 그런 표현이 맞을려나 모르겠는데 여하튼 간에 이게 단기 급등하게 되면 급매물이 쏟아지기 마련이거든요. 그래서 뭐 아마존이 그나마 이제 나스닥 기술 중에서 이제 선도주급이기 때문에 역사 고점을 살짝 돌파할 수 있다 하더라도 조만간에 빠르면 이제 이번 주 초 부분에서 뭐 쌍봉을 찍고 다시 재하락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바람이라면은 뭐 폭락이라든가 급격한 조정이 전개가 된다면 삼성전자에도 일정 부분 데미지가 있을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이제 흔히 소프트 랜딩이라고 하죠. 하드 랜딩, 소프트 랜딩. 그런데 하드 랜딩식으로 점차적인 조정, 적당한 조정이 보인다면 삼성전자가 오를 수 있는 굉장히 최적의 그런 상황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자, 애플도 그렇죠. 애플도 지금 이제 쌍봉, 그게 이제 전고점까지 갈지, 뭐 전고점을 돌파할 가능성 제가 좀 약해 보이고요. 하여튼 130달러대 초반선 정도에서 고점을 찍고 이제 쌍봉을 찍고 뭐 하락 C파가 전개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싶습니다. 테슬라는 상대적으로 주가가 좀 탄력이 좀 떨어졌습니다. 사실 8월 달에 뭐 테슬라도 그렇고 애플, 아마존 이런 나스닥 기술주 전반이 8월 달에 상당 부분의 거품을 몰고 왔어요. 그리고 그때서부터 나스닥 기술주 거품론, 과열론이 많이 나왔거든요. 자, 테슬라도 역시 쌍봉을 찍고 요번에 조정을 받는다면 기본적으로 이제 60일선이 이제 훼손될 가능성이 높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요 내용은 이제 오늘 아침에 제가 저희는 이제 출근을 저는 굉장히 일찍 합니다. 하여튼 오늘 매일경제신문인데요. 혁신을 주도했던 가파라고 그러죠. 구글, 애플, 페이스북, 아마존. 너무 커졌나? 독점, 세금, 칼 휘두르는 미국도 그렇고 유럽도 그렇다고 보는 거죠. 사면 초과에 몰린 미국 IT 4인방, 트럼프 행정부, 구글, 페이스북 타깃, 디지털 광고 시장 장악 조사 중, 미 하원 역시 독점력 행사 경고, 뭐 바이든이 당선돼도 뭐 세금 폭탄이 예고돼 있다. 유럽도 10년 만에 디지털법을 개정할 것이다. 이런 내용이 나왔습니다. 이게 우측에 이제 그림으로 잘 표시가 됐습니다. 대체적으로 이제 데이터를 이제 무제한으로 사용하면서 거기에 따른 이제 피해를 얘기하고 독과점을 의미하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어떤 칼날을 들일 것이라 그런 얘기죠. 이런 것들도 조정의 어떤 명분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가라는 건 사실 어떤 이성보다는 감성이라든가 분위기, 흐름에 의해서 많이 좌우가 되는데 주가가 오르면은 호사가들 자꾸 오른 이유를 자꾸 만들어야 돼요. 그냥 힘으로 가는 거거든요, 힘으로. 뭐 기본적으로 그렇다는 얘기죠. 주가가 또 빠지면 그냥 많이 올랐기 때문에 빠지는데 그 이유를 잡고 되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나스닥 기술주들이 이번 조정을 받는다면 이런 것들이 커다란 빌미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 그리고 요 내용은 이제 그 10월 2일자 한겨레 신문 거를 제가 한번 캡처해 봤어요. 이때 당시 이제 그 10월 달이면 좀 상당히 안 좋았죠. 요번에 B 파동이 나오기 전이니까 투자 심리가 지금보다는 상당히 좀 열악한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여하튼 간에 이때는 버블론이 굉장히 많이 나왔습니다. 그 유튜브도 보면은 그 뭐 예전에 그 센터장, 현직 센터장이라든가 과거 센터장 출신들이 뭐 버블이다 뭐 121선까지 빠질 것이다 별 얘기가 다 나왔었거든요. 한번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논리는 맞죠. 제가 보기에는 더 오를 가능성이 높아요. 왜냐하면 오르는 주식의 상투를 맞추는 건 대단히 힘들거든요. 그런데 오르기 위해서는 좀 쉬어야 돼요. 우리가 그래서 1000m짜리 등산하는데 1000m면 제법 힘들죠. 1000m짜리 산을 올라가는데 다이렉트로 올라갈 수 없거든요. 중간중간에 한번 힘을 크게 쓰면은 상당히 많이 쉬어야 돼요. 많이 그 에너지를 소비하는 것만큼 우리가 주가로 따진 매물 소화 과정, 쉬는 과정이 필요한데 뭐 그런 과정 정도로 뭐 해석을 해봐야 되지 않나 생각됩니다. 영국의 경제 주간지 이코노미스트는 하여튼 그 버블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주식시장에 나타난 이례적인 현상들, 이코노미스트에서 얘기한 거죠. 뭐 세 가지 정도 현상이라는데 첫 번째가 이해하기 힘들 정도로 높은 일부 주식의 가격이다. 사실 주식은 모든 역사를 통틀어 봤을 때 이런 것들은 사실 어찌 보면 좀 이치에 안 맞아요. 주가가 오를 때는 뭐 정신없이 오르거든요. 이유가 없어요. 이유 없이 오르는 주식이 제일 좋다고 또 그런 얘기도 많이 나오는데 여하튼 간에 가치 대비 굉장히 많이 올랐어요. 애플 시가총액이 이제 2조 달러를 넘어섰고 테슬라가 오랜만에 주가가 4배 올랐고 그 다음에 이제 그 테슬라 시가총액이 포드, 도요타, 폭스바겐 이런 말도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주식이라는 것은 사실 어떤 그 이성이라기보다는 비이성에 의해서 가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고 이제 보는 거죠. 그 테슬라가 지금 이제 영업이익이 흑자라는 회사가 포드라든가 도요타, 폭스바겐 이 시가총액 합한 것보다 많아졌다는 것은 역시 조정을 받을 때 조정이 커다란 빌미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뭐 렌터카 업체 허츠 올해 파산 보호 신청을 한 이후 주가가 10배나 올랐다는 거죠. 자, 저는 이제 두 번째를 이제 많이 강조해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예정된 조정이었다, 이렇게 보는 거죠. 나스닥 기술적인 조정이 예정된 조정이었다. 개인 투자가들 직접적인 투자 열피는 거죠. 개인들이 주가를 일시에 많이 사잖아요. 특히 이제 8월달 버블이 그랬거든요. 개인들이 워낙 많이 들어오게 되면 상당 부 개인들은 감성보다는 감정에 의해서 많이 사는 거죠. 감정에 흥분해버린 거죠. 제가 이제 매수가 중요하냐, 매도가 중요하냐. 대부분 투자가들은 이제 매도가 중요하다는데 아닙니다, 여러분들. 매도보다 매수가 100배, 1000배 이상 저는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매도는 저희도 잘 맞춰요, 매도는. 근데 이제 매수가 진짜 힘들어요, 매수가. 또 그냥 주식을 매수하는 게 아니라 같은 삼성전자를 하더라도 어떠한 자세, 어떤 태도로 갖고 있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죠. 여하튼 간에 개인 투자자들이 버블을 만들기 때문에 그 버블에 따른 반동 형성, 반대급부로 일단 상당부 조정이 좀 불가피하다고 본 거죠. 제가 조정론에 대해서 동학개미, 서학개미라고 그러죠. 이런 현상을 제가 많이 말씀드렸어요. 부동산 같은 경우도 저는 이제 연초에 3월인가 4월인가 하여튼 우리가 영끌이라고 했죠. 영혼까지 끌어서 30대까지 부동산을 사서는 안 되는, 안 된다는 건 아니지만 데이터로 봐서 그런 거죠. 부동산을 사서 안 되는 30대마저도 영혼까지 끌어서 부동산을 아파트를 샀다는 것은 하여튼 그게 바로 이제 우리가 뭐라 그러냐, 바잉 클라이막스죠. 매수의 극점이라고 보는 거예요. 매수의 극점. 자, 그다음에 세 번째는 이제 기술 기업들이 대거 주식시장에 상장하고 있다는 시점입니다.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시그널 중에 하나예요. IPO가 굉장히 많이 일어났죠. 그리고 과거 이제 벤처 거품 때도 이제 IPO 시장이 상당히 많이 이제 급증을 했습니다. 그런 것들도 어떤 좋은 거품 논란의 커다란 빌미가 아니었나 생각이 됩니다. 자, 보시는 그림은 위에가 이제 애플이고 이제 아래가 삼성전자 우선인데 저는 이 논리를 굉장히 단순하잖아요. 굉장히 단순한데 저는 이게 제 논리의 어떤 핵심이라고 보는 거죠. 그리고 처음 방송을 접하시는 분들은 구독과 좋아요 반드시 부탁드립니다. 또 기존 구독자분들 항상 제 감사 말씀을 전해드리고요. 자, 하여튼 애플, 아마존, 테슬라의 고점과 삼성전자의 바닥이 한치의 오차도 없이 딱 들어맞아요. 이게 이제 수급의 역학관계거든요. 그래서 애플이 고점 이후에 조정받는 시점에서 삼성전자 오르고 그 이후에 잠깐 반등할 때 삼성전자도 빠지죠. 오늘 같은 경우 이제 같이 오르는데 제가 보기에는 이제 애플을 비롯해서 이제 아마존, 특히 아마존 같은 경우에 테슬라 같은 경우 이제 쌍봉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삼성전자가 이제 랠리가 본격적으로 이제 글로벌 시각으로 재평가가 되면서 랠리가 이제 가속화될 가능성이 높다. 자, 이렇게 저는 보고 있습니다.
자, 이거는 이제 삼성전자 우선주 52,700원대 제가 캡처를 잡아놓은 거예요. 이런 거 강론에 우리가 좀 안 흔들렸으면 좋겠어요. 어떤 분들은 이제 삼성전자 우선주를 사는데 뭐 200원, 300원 때문에 분명히 아침에 이제 우리가 문자를 통하고 뭐 어떤 말씀을 드렸는데 200원, 300원 때문에 못 사는 경우도 굉장히 많거든요. 그러니까 항상 좀 여유롭게 어른답게 좀 물린다는 생각으로 하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이건 현대차증권의 이제 그 오늘자 보고서입니다. 오늘자 보고서 하나 나왔네요. 어제 12일자 보고서 굉장히 많이 나왔습니다. 근데 내용이 거의 다 대동소이에요. 볼 게 별로 없어요. 삼성전자는 여러분들 단언컨대 파운드의 성장성이라고 보시면 돼요. 파운드의 성장성. 기업 가치를 우리가 측정할 때 지금 이제 그 파운드리 그 비메모리 분야죠. 비메모리 분야의 기업 가치를 한 45조 정도 전후로 두고 있는데요. 그게 제가 보기에는 200조 이상 가야 돼요. 하여튼 그 실적이 크게 2019년도 영업이익 기준으로 27조 7천억 바닥을 통해서 턴어라운드가 되는 것도 굉장히 의미가 있고요. 올해 예상 영업이 대략적으로 한 37조 정도, 내년이 47조, 2022년이 63조라고 했는데 만약에 이 전망치하고 실제치하고 좀 비슷하다면 주가는 뭐 10만 원은 기본적으로 이제 넘어가야 된다고 봅니다. 자, 그리고 삼성전자와 아름다운 동행, DB하이텍, PSK, 코미코, 덕산네로스인데요. DB하이텍 같은 경우는 이제 그 8인치 파운드의 특화가 된 기업이죠. 지금 이제 비메모리 중에서 순서로 본다면 9인가, 글로벌 한 9인가 그래요. 하여튼 하지만 야무진 회사죠. 제가 그 옛날에 DB하이텍에서 굉장히 자세히 말씀드렸는데 굉장히 고생을 많이 했어요. 그러다가 4차 산업혁명, 알아서 이제 코로나 시대를 맞이하면서 드디어 이제 빛을 보는 거죠. 지금 이제 그 8인치 파운드는 거의 뭐 공급 부족이라는 얘기를 합니다. 이게 CIS라 해서 카메라 이미지 센서, 그 다음에 PMIC라 해서 전력용 반도체, 이쪽에 또 상당 부분 이제 뭐 특화가 또 돼 있죠. 자, 하여튼 주봉을 네 종목 모두 주봉입니다. 지금 역사의 고점을 이제 돌파하고 있는 그런 상태예요. 덕산 네록스만 조금 처지네요. DB하이텍이 이제 그 파운드리고 PSK는 이제 그 장비가 되겠죠. 장비. 그 다음에 코미코하고 이제 덕산 네록스는 이제 반도체, 디스플레이 소재주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PSK 세계 1위죠. 우리가 이제 보통 PR 스트립 장비라고 이렇게 발음이 안 되네요. 이게 PR 스트립 장비는 세계 1위입니다. PR 스트립 장비라는 게 이제 식각이죠. 깎는 거, 새기는 거. 식각 이후에 잔존하는 이제 포토 레지스트를 벗겨내는 그런 공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기존에 이제 D램에만, 메모리에만 해당이 되는데, 비메모리도 적용이 되는 거죠. 그래서 삼성전자 파운드리 성장성에 또 상당 부분 수혜주라고 이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PSK. 뭐, 일봉상도 지금 막 DB하이텍도 그렇고, PSK도 굉장히 양호한 모습이고요. 예전에 이제 많이 말씀드렸던 종목이고요. 코미코도 제가 이제 아름다운 동에서 넣었다가, 주가가 뭐 조금 올라가고 제가 또 뺐던 종목 중인데요. 코미코는 이제 소재주죠. 제가 이제 코미코를 분석하면서 저는 이제 기술력이 그냥 그러는데 이 세정이나 특히 이제 코팅 기술, 세정 기술이 반도체 공정 미사화에 따라서 굉장히 높은 기술력을 요구하는 것 같고 코미코가 세계적인 기술력을 갖고 있다고 보는 거죠. 역시 파운드의 고성장과 함께 코미코도 상당 부분 이제 수혜라고 보고 제가 실적을 안 봤네요. DB하이텍 보면은 이제 영업이익 기준으로 작년에 이제 1,800억에서 올해 2,800억이니까 실적이 엄청나게 좋아지고 있죠. PSK 같은 경우는 이제 PSK 같은 경우 작년에 영업이 169억에서 올해 예상 영업이 399억이니까 역시 퀀텀 점프라고 봐야 되겠고요. 자, 그다음에 코미코 같은 경우 코미코는 이제 작년 영업이익이 345억에서 올해 예상 영업이 380억. 그런데 내년도 영업이익이 굉장히 좋습니다. 이게 이제 10억 단위입니다, 여러분들. 500억이니까 올해는 작년보다 조금 좋아지는데 내년에 굉장히 많이 좋아져요. 내년에 특히 이제 삼성전자 파운드리 성장성과 함께 성장의 기회를 함께 한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굉장히 가벼워요. 어찌 보면 좀 세력주적인 속성도 있는 것 같아요. 자, 마지막으로 이제 덕산 네록스는 이제 OLED 소재 업체죠. 기존에 이제 삼성 디스플레이 향 매출이 절대적이었는데 지금 BOE를 비롯해서 중국향 매출이 계속해서 이제 발생 중이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덕산 네록스가 좀 차트 완성도에 좀 떨어지는 그런 모습이죠. 여하튼간에 실적을 보시면 이제 올해 예상 영업이 작년에 208억에서 올해 예상 영업이 358억이니까 이것도 실적이 굉장히 많이 좋아집니다. 덕산 네록스도 굉장히 끼가 있는 종목이거든요. 그래서 내종 특히 이제 개별 중소형주도 좋아하시는 분들은 비중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저는 뭐 삼성전자를 다 샀으면 좋겠는데 삼성전자를 죽어도 또 안 사는 분들이 있거든요. 이런 네 종목은 참고해서 이제 매매하시다 보면 아무래도 좀 좋은 결과로 이어질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자, 오늘 하루도 여러분들 고생 많으셨고 저는 내일 또 여러분들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